이게 분자끼리 어떤 개념이 있냐면 들이받는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럼 분자가 어디에 들어봤냐면 첫 번째는 벽. 그래서 기체 분자가 이제 막 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그릇 안에 있는 벽면에 이렇게 쾅 하고 충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누구랑 또 충돌을 할 수 있냐면 혹은 서로. 그래서 이제 막 비행을 하다가 또 다른 애들이랑 이게 쾅 이렇게 충돌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이런 것들로 기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성격이나 화학 반응성, 반응 속도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요. 이때 걔가 얼마나 자주 충돌하느냐 1초 동안 그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 수식은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다라고 경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 이제 경험에 미루어 짐작하거나 아니면 외우면 그만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이것. n은 뭐겠어요? 대문자 n은 기체 분자의 개수겠죠. V는 부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부피로 나눈 거니까 얘는 다른 말로 개수 밀도가 되겠네요. 자, 아무래도 널널할 때보다 빠글빠글할 때 분자가 많이 충돌하겠어요? 적게 충돌하겠어요? 바글바글할 때 더 자주 충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초단 충돌 횟수가 경험적으로 밀도랑 비례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V바 얘는 평균 속력입니다. 가만히 있는 애보다 자꾸 움직이면 더 자주 충돌하겠죠. 그래서 걔가 평균적으로 빨리 움직일수록 1초당 더 많은 충돌이 나타날 거다. 뭐 벽을 들이받든 서로 들이받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게 A. 얘가 바로 충돌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밀도의 공간에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내가 만약에 등에 커다란 등산 가방 같은 걸 메고 막 돌아다니면은 주변이랑 더 자주 충돌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돌 단면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넓을수록 더 자주 충돌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바글바글할수록 빠를수록 넙대대할수록 더 많이 충돌하는 것 같아를 개념적으로 구성해 놓은 수식이다 이런 말이죠. 곡인이 비례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비례하는 그 비례 상수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식 자체는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정해진 건데 이거와 관련된 그 비례 상수는 수학을 활용해서 이제 뭐냐면 모델을 잡아서 이제 찾아냅니다. 이제 그거는 뭐 수학자들이 할 일이고 뭐 여하튼 화학적으로는 이것과 이 충돌 횟수가 비례한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적용되는 모델을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그래서 이제 4.2에 적용. 이걸 이제 어디다 써먹느냐? 첫 번째 1, 이퓨전. 자, 이퓨전이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분출. 자, 그래서 이제 분출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뭐냐면 유체. 유체는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기체하고 액체를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플루이드. 그래서 기체, 액체를 그 유체라고 하는데 이 유체가 바로 핀홀. 우리말 번역? 바늘구멍입니다. 그냥 바늘구멍. 그야말로 그냥 바늘구멍. 이 유체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유체가 핀홀을 빠져나가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분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구. 헤헤헤. 방구. 헤헤. 방구가 분출의 대표적인 현상이죠. 그렇지. 재성이 오늘 방구 몇 번 꼈나요? 방금 지금 나한테 지금 치 그랬죠? 와 지금 재성이 와 내가 물은 건데 와 진짜 나뭐 유치하다고 나 막 무시하고 재성이 진짜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분출의 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분출을 물리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모델링을 잡느냐? 자, 짜자자잔. 헤헤. 자, 어떤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릇에 짜잔 어떤 이제 기체 분자가 있습니다. 자, 이 어떤 분자의 질량을 m, 개수를 n.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그릇 부피는 v라고 하고, 얘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도망 다니겠죠. 그러니까 퓨 날아가다가 여기서 쾅 맞고 되튕겨 나오는 거죠. 이렇게 쾅 하고 되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그릇을 쾅쾅쾅 하고 돌아다닐 텐데, 얘가 막 튕겨 나오다가 여기에 내가 A 하고 아까 얘기한 이 바늘 구멍을 뚫어두는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얘가 슉 날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날아와서 원래는 이 되튕겨 나와야 되는데 구멍을 뚫어 놓아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여기서 이제 탱 하고 튕겨 나온 대신에 이렇게 슉 하고 빠져나오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벽면에서 쾅 해야 되는데 쾅 대신에 쇽 하게 되면 이 쇽을 뭐라고 하겠다? 분출이라고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분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이 기체 분자가 얼마나 벽을 자주 때리느냐로 이 분출을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분자가 벽과 충돌하는 대신에 분출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ZW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는데, 이 ZW가 다른 말로 분출 속도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개념은 뭐냐면 1초당 분출되는 기체 분자 개수가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비례상수가 4분의 1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이 비례상수고요. 이 비례상수를 알려면 이게 몰리큘러 다이내믹스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비례상수가 4분의 1인가 보다 정도만 눈으로 한번 봐두시면 돼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때 저 앞에 나왔던 거 밀도 얼마나 바글바글하냐, 그리고 그 녀석의 평균 속력 얼마나 빠르냐, 그리고 A. 이 A는 여기에서 원래는 개념적으로 충돌 단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충돌 단면적이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핀홀 단면적이 됩니다. 이 핀홀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또 기체 분자가 더 많이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A는 요 뚫어놓은 이 핀홀의 단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양이점, 양이점, 이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저 동일 그릇에
서로 다른 두 종류 기체가 공존한다면 공존한다면 이때 저 분출 속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분자니까 Z1과 Z2를 한번 비교해보자. Z1과 Z2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그러면 1번 녀석의 분출 속도는 4분의 1의 N1V. 자, V바가 뭐였어요? 평균 속력이었죠? 평균 속력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되죠? 평균 속력 수식이 어떻게 되죠? 8RT over 파이 M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평균 속력이죠. 자, 그 다음에 피놀 단면적은 A. 이게 2번 기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이때 되게 많은 부분이 이제 공통 요소로 나타날 거거든요. 우선은 비례상수가 같겠죠? 그 다음에 같은 그릇에 공존하는 거니까 부피도 같겠죠. 그리고 피놀 단면적도 같겠죠. 같은 그릇이니까요. 그리고 온도마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질 겁니다. 동일 공간이니까. 그래서 결국 다 없어져 버리고 남는 건 바로 N1, N2, 루트 M1, M2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아시겠죠? 자, N은 뭐예요? N. N은 뭐예요? N. N이 뭐였어요? N. 바로 들어있는 기체의 분자 개수고요. M은 뭐예요? M. M은 해당 기체 분자의 분자량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수식이 얘기해 주는 바는 뭐냐면 어떤 그릇에 기체 분자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아시겠죠? 많이 들어있을수록 더 많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 무거울수록 많이 빠져나온다는 얘기겠어요? 가벼울수록 많이 빠져나온다는 얘기겠어요? 가벼울수록 많이 빠져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수식 이름이 뭐예요? 이 수식 이름이죠. 이게 그레이엄 법칙이죠. 그래서 그레이엄 법칙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그 기체 분자의 개수는 보통 같은 상황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1대1로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분자량 작을수록 가벼울수록 더 잘 빠져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요 관계식에서 유도가 되는 관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됐죠? 혹시 학교에서 평균 자유행로 이런 건 안 했죠? 평균 자유행로. 민 프리패스 이런 건 안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만 나눠 드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서 이제 뭐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해본 이유는 재우 벌써 잠들고 그러면 이동진 선생님 이 벌써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거기 그거 뭐야 이동진 선생님 그거 가슴에 프린트에 되게 재밌는데요? 절메니움, 니켈, 우레늄 그 마지막은 뭐예요? 지니어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티셔츠는 어디서 산 겁니까? MIT. MIT. 좋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하버드와 MIT는 왜 좋은 대학입니까? 왜 좋은 대학인가요? 좋은 사람이 많아서. 하버드와 MIT는 왜 좋은 대학? 하버드와 MIT에 가면 그 뭐냐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여러분 하버드 입학했어요. 하버드 입학하면 거기서 훌륭한 시스템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착각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스스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 가는 게 교육이에요. 사실 장소가 어디냐, 그 뭐냐면 누구 수업을 듣느냐가 사실은 엄밀하게 교육 효과에 그렇게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교육의 성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 말은 굳이 하버드 MIT 가지 않아도 내가 동일 수준의 퀄리티의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왜 하버드와 MIT가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착각하냐고요. 바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A1 비자인가? 비자 문제 때문입니다. 비자. 비자예요, 비자. 진짜 기자요? 네, 비자가 뭐예요, 비자? 그 외국? 그 해외여행 갈 때 외국인한테 발급하는 게 비자잖아요. 그 비자 때문에 하버드와 MIT가 좋은 대학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하버드와 MIT에 가면 뭐 꿀 떨어질 줄 알아요? 거기 교수들이 진짜 정말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정말 선진 시스템으로 수업해 줄 것 같아요? 수업 똑같아요. 내가 해주는 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차이가 없어요. 내가 해주는 거하고. 근데 왜 하버드, MIT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냐? 바로 하버드, MIT를 졸업하면 외국인도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면 어디에 취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국에 취직할 수 있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봉이 고액 연봉, 미국은 기본적으로 고학력자들에 대한 연봉이 높은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학위를 가지고 삼성에 취직하는 것보다 미국에 취직하는 게 연봉이 3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억 받으면 미국에서 3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서 연봉 3억 받았을 때 생활 수준은 우리나라 연봉 1억 받았을 때 생활 수준이랑 비슷합니다. 왜? 물가 존나 비싸거든요. 세금 존나 뜯어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3억 받아도 여기서 1억 받는 거랑 비슷해요. 생활 수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국에서 연봉 1억 받잖아? 진짜 정말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로. 미국에서 연봉 1억 받아봤자 아주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버드, MIT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전 세계에 똘똘한 애들 있잖아요. 똑똑한 학생들이 그 학생이 사실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성공할 애들인 거야 원래. 걔들이 그 A1 비자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취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똑똑한 애들이 하버드, MIT 빨리 모이니까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 되고 너보다 많이 나온 거 무슨 말 되겠죠?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MIT에 대한 환상을 깨라. 거기가 좋은 대학이라서가 아니고요. 미국의 그런 정책 때문에 거기에 전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서 거기가 좋은 대학이 돼버린 거지. 거기서 무슨 꿀 떨어지는 데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외국인들의 상황이 어떻죠? 좋지 않습니다. 네, 아주 나쁘죠. 미국에서 이젠 하버드, MIT를 나와도 미국에서 외국인이 취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취직 안 됩니다. 왜? 지금 정권이 어디 정권이니까요? 트럼프 정권이니까요. 그래서 하버드, MIT 출신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미국에서 취직 안 됩니다. 외국인 안 뽑아줍니다, 이제. 더더군다나 미국은 또 무엇이 엄청나게 발전된 사회입니까? AI. 그럼 AI가 발전될수록 고소득자가 대체됩니까? 저소득자가 대체됩니까? 고소득자가 대체됩니다. AI가 발전될수록 저소득자는 대체되는 속도가 늦습니다. 왜? 어차피 저소득자는 인건비가 싸잖아요. 인건비 싸니까 AI로 나중에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2025년에 이게 해준 적 있지 않나? 미국 내에서 2025년에 미국 내에서 모든 로펌에서 신입 변호사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어요. 2025년에.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지금은 미국 국적자이고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도 미국에서 취직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외국인 뽑아주겠어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A1 비자의 규모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즉 똑똑한 외국인을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배타적으로 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 뜻이겠어요? 하버드, MIT도 그냥 그저 그런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던 인재들이 다 어디로 가요 이제? 미국으로 갔던 인재들이 다 어디로 가요? 자, 미국으로 갔던 인재들의 대부분 국적, 가장 많은 국적,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에 이 지니어스들 되게 많거든요. 인도 입시 알아요? 인도 입시? 인도 입시 미친 거 아세요? 인도 입시 미쳤습니다. 인도 입시 우리나라 입시기 상대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입시 상상도 안 됩니다. 인도 입시는요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거기. 그래서 인도는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인도 대입에서는 무슨 뭐 나온 인도 고등학생들이 대입이 뭐 나온 줄 아십니까? 수학은 그거 나와요. 수학은 선형대수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 대수 이런 거 다 나와요. 대입에서. 그리고 대입에서 대입 화학이 유기화학 나와요. 인도는. 그래서 인도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1학년만 돼도요. 대학교 1학년만 돼도 미분방정식을 할 수 있고 컴퓨터로 코딩할 수 있고 유기화학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인도 애들은 대학교 1학년만 돼도요. 그래서 그 많은 인재들을 대부분 누가 쓸어갔어요? 구글이 쓸어갔거든요. 구글이. 근데 트럼프 정책 때문에 그 인도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중국 갑니다. 중국. 그래서 요즘 AI 발전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그게 중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중국은 학벌이 높아도 그렇게 그 소득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중국 최고의 대학은 어디예요? 칭화대입니다. 청화대학교. 청화대학교 2학부. 청화대학교에 이제 이공계 쪽 있죠. 그쪽이 중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공산국가라 그런가 청와대를 졸업을 해도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가 있어도 한 달 월급이 뭐 100에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북경대 정교수여도 월급이 200만 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국은 원래 이제 그런 게 고학력자여도 월급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천재들도 하버드나 MIT를 많이 갔죠. 근데 미국이 점점 그 폐쇄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버드, MIT도 아마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아니 뭐야 얘도 살아들 거 아니에요. 얘도 뭐 그 러브버거 아니야? 러브버거 같은데. 아니면 수캠인가? 뭐 하여튼 뭐. 그래. 예, 개미요, 개미. 예, 뭐 러브버거인가? 뭐지? 개미인가? 아니 해부학적으로 보면 개미 같은데. 예, 수개미 같은데. 예, 뭐라고? 예, 날개. 예, 번식철에 이게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뭐냐면 그거 여왕개미랑 그 짝짓기 비행하다가 떨궈져 나오는 거지. 여왕개미 못 찾아서 예. 짝짓기 비행하려고. 예, 그래서 그 수케미는 날개 달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왕개미랑 짝짓기 해야 되는데 얘는 또 떨궈져 나왔나 보네요. 예, 떨궈져 나오니까 좀 더 오래 살죠. 짝짓기 하면 일찍 죽고요. 이야 이게 섹스 한 번 하고 죽는다. 야 살벌한데. 네, 근데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애들이 있네. 네, 하여튼 그래. 갑자기 지니어스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 지니어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래에는 요 창원대 있죠. 창원대. 창원대도 아주 좋은 대학 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대학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창원대도요 굉장히 지금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학입니다. 그렇다고 창원대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창원대가 좋은 데긴 하지만 그래도 난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보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포항공대보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서울대에서 배우는 거하고 카이스트에서 배우는 거하고 포항공대에서 배우는 거하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장소와 학교가 나의 실력을 높여주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내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가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 많아서 정답. 예쁜 여학생과 멋진 남학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 저기 저 여러분 선배 중에 포항공대 간 애가 있거든요. 걔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막 너 이번에 대학 가면 연애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여쌤한테 갑자기 걔가 나한테 선생님 포항에는 할머니밖에 없어요. 말면서 알겠죠? 네, 네. 저번에는 대학학과가 약간 안 좋다고 음. 무조건 높은 대학 가서 스카우트 받아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라고요. 그럼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요. 수도권에서요? 예. 서울대 서울대는 계약학과가 없죠. 그러니까 고려대. 고려대 연대 있습니다. 고려대 연대가 계약학과 있는데 계약학과는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비추입니다. 네, 계약학과는 비추입니다. 계약학과는 비추고요. 그냥 일반적인 걸 공부할 수 있는 그 뭐냐면 전통적 이름의 학과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AI가 몰려올 시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과 이름 긴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학과 이름 긴 거.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융합 뭐 무슨 과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어디도 없는 그런 과 있잖아요. 그런 과는 나중에 다른 과들이랑 또 통폐합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과를 나오면 유학 가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는 그 과에 해당하는 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준 대학 입장에서 얘를 어디로 받아줘야 되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학과를 선택할 때는 전통적 이름의 학과, 뭐 디파트먼트 오브 바이올로지라거나, 뭐 디파트먼트 오브 뭐 피직스, 케미스트리, 뭐 매스메틱스 이런 거 알겠어요? 그래서 전통적 이름의 학과를 갔으면 좋겠어요. 뭐 디파트먼트 오브 엔지니어링 뭐 이런데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 복잡한 거 말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 학과를 가야 좀 이렇게 폭넓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떤 세상에서 중요하다? AI 세상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부적 지식은 여러분들보다 누가 더 잘한다? AI가 훨씬 잘해요. 세부적 지식은. 세부적인 지식은.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특정 데이터 이런 건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광범위하게 공부해서 그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거. 물론 그것도 언젠가는 AI가 다 대체할 거예요. 대체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우선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도권 학과를 가서 예쁜 여학생, 예쁜 남학생, 남학생 예쁜 좀 하여튼 만나서 연애도 많이 하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고 무슨 말 알겠죠? 뭐 루시 지금 남친구 있어요? 없죠. 그럼 나중에 서울 쪽 가서 남친구 사귀고. 왜 루시 별로 남친구 안 사귀어? 좋아요? 그렇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야.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요걸 설명한 거 문제 하나를 해볼까 하는데 한 장 넘겨서 32페이지 보실까요? 한 장 넘겨서 3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 잘 보시면 그 연습 문제 34 보이죠? 연습 문제 34. 요거 수능 기출로 나왔던 건데 여러분 학교에서 기출 문제로 나왔던 거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압력으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분출이 되어 나온단 말이죠. 이때 분출 속도를 비교하라는 문제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분출 속도 개념을 활용을 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해볼 거는 요걸 해보겠어요. 35번. 35번 찾았어요? 35번? 35번? 요거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그냥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내가 칠판에 쓰고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봅니다. 고! 32페이지 35번. 34번도 한번 해봐요. 알겠죠? 35번 고!